용서와 화해가 가져다주는 마음의 평화. 50대 중반에 접어든 김영수 씨는 20년 가까이 연락을 끊고 지낸 형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형제 간에 벌어진 재산 분할 문제로 인한 갈등이었는데 당시에는 서로가 너무 감정적이어서 대화조차 불가능했던 상황이었죠. 세월이 흘러 이제는 60대에 접어든 형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영수 씨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용서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일수록 더욱 깊게 마음에 새겨지게 되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수 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와 원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정작 자신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망과 분노는 마치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했듯이 결국 자신만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죠. 박순자 씨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45살에 남편의 외도를 발견하고 이혼을 했는데 그 후로 15년 동안 전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살아왔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상황에서도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로 상대방을 대했죠.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결국 자신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을 다시 받아들이거나 관계를 회복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면서도 마음속의 원망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순자 씨의 경우도 전 남편과 다시 함께 살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속에 독을 빼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한 용서의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분노하고 있다면 분노하고 있음을, 상처받았다면 상처받았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감정을 억압하면 그 감정은 더욱 강해져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하게 되죠. 따라서 우선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상처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온다고 했듯이 그 아픈 경험 역시 분명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영수 씨의 경우 형과의 갈등을 통해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제라는 혈연 관계조차 돈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우게 된 것이죠.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경험에 대한 관점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순자 씨 역시 남편의 배신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이후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는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서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한 것을 정당화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나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 보는 것입니다. 영수 씨의 형도 당시에는 자신만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압박이나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냉정하게 행동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영수 씨와
똑같이 상처받고 화가 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상대방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순자 씨의 전 남편 역시 외도를 한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 역시 나름의 외로움이나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외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악의적으로 순자 씨를 해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원망과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그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괴롭히게 되죠. 하지만 용서를 통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실제로 영수 씨는 형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형의 목소리는 많이 늙어 있었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가 그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형 역시 오랫동안 영수 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눈 후 영수 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속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항상 떠올랐던 그 불쾌한 기억들이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순자 씨의 경우는 직접적인 화해보다는 마음속의 용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 남편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상과 독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연인을 만나게 되었고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서가 가져다주는 마음의 평화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 전체를 향상시킵니다. 첫째,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신체적 건강도 좋아집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분노와 원망은 우리 몸에 독소처럼 작용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용서를 통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집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됩니다. 마음속에 원망을 품고 있으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다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심이나 불신이 생기기 쉽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하지만 용서를 통해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다른 사람들을 더욱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창의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에 에너지를 빼앗겨서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그 에너지를 건설적인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다든지 지연시켜왔던 계획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넷째,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용서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계속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죠. 이런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깊어집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과거의 아픔을 통해 배운 교훈들과 그로 인해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심지어는 그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면에서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용서를 강요받거나 성급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용서하라고 강요하거나 본인 스스로도 빨리 용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오히려 진정한 용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용서가 관계의 복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과 다시 가까운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용서하되 건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상대라면 용서는 하되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셋째, 용서가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때문에 자신이 계속 고통받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넷째, 용서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특히 심각한 트라우마나 반복적인 학대를 경험한 경우라면 혼자서 용서의 과정을 거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담사나 치료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용서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해의 경우는 용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과정입니다. 용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화해는 상대방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화해를 원한다면 상대방도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를 시도할 때는 먼저 자신의 마음이 충분히 준비되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화해를 시도하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해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은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의 대화를 시작할 때는 비난이나 공격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완벽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 씨와 형의 경우처럼 화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관계가 이전보다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더욱 진솔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화해를 통해 더욱 단단해진 관계는 앞으로 닥칠 어려움들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화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화해를 시도했지만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거나 오히려 더욱 적대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은 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고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화해의 결과가 어떻든 자신은 용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과정은 때로 매우 길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끝에서 얻게 되는 마음의 평화는 그 모든 고통을 충분히 보상해 줍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피해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의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가 있다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가장 큰 지혜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 얻게 되는 마음의 평안은 바로 이런 내적 행복의 기초가 되어줍니다. 순자 씨는 지금 새로운 연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의심하고 불안해했지만 이제는 상대방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영수 씨는 형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 가족들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이제라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감사함이 더 큽니다. 형제는 물론 자녀들과 부인과의 관계도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이렇듯 용서와 화해를 통해 얻는 마음의 평안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전염성이 있어서 함께 있는 사람들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분노와 원망에 차 있는 마음은 주변 사람들도 불편하게 만들죠. 특히 가정에서의 평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과거의 상처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녀들에게도 전달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용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가정 전체의 분위기가 따뜻하고 밝아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들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담고 있으면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팀워크도 저해됩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이런 감정들을 정리하면 더욱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힘은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사회의 만연한 갈등과 대립도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노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주변에서부터 용서와 화해를 실천해 나간다면 사회 전체가 더욱 평화롭고 따뜻한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마음의 평화는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도 과거의 상처와 원망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말입니다. 용서의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평화와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용서와 화해가 가져다주는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마음으로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